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거나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노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보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정상이시네요. 120에 80입니다. 라고 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오시죠. 그런데 만약 그 안도감이 여러분을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정상 혈압이라는 숫자 뒤에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세포를 파괴하는 무서운 암살자가 숨어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암살자, 혈압의 출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높냐 낮냐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고혈압은 나쁘고 정상혈압은 좋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포함해 전 세계의 수많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압의 평균치보다 혈압이 널뛰기 하듯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혈압이 지극히 정상이다가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온이 조금만 변해도 혈압이 급격하게 솟구쳤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 출렁임이 우리 몸속 혈관에는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수위가 항상 일정하게 높다면 둑을 높이 쌓아서 막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약을 먹고 관리하는 일반적인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들이닥치고 또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물살의 충격을 받아내는 강둑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수압을 견디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충격이 둑을 훨씬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일정하게 높은 것보다 정상이더라도 자꾸만 출렁거리면 혈관 내벽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며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동맥경화가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동성의 공포입니다. 최근 발표된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의 연구를 보면 이 혈압 변동성이 클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평균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혈압의 변동폭이 크면 고혈압 환자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고무 호스는 물을 세게 틀었다 잠갔다 해도 잘 버티지만 오래되어 딱딱해진 고무 호스는 수압이 조금만 변해도 터져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을 직시해야만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압의 출렁임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 어디를 망가뜨릴까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혈류량이 많고 섬세한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오를 때 뇌의 미세 혈관들은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이때 미세한 출혈이 생기거나 반대로 혈압이 뚝 떨어질 때는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서 허혈성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혈관성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혈관성 치매는 혈압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평균 혈압만 믿다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계십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을 하기 전에 내 혈압이 널뛰고 있진 않은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뇌뿐만이 아닙니다. 심장과 심장, 즉 콩팥도 이 변동성에 아주 취약합니다. 심장은 펌프질을 하는 기관인데 펌프질을 할 때마다 저항값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뀐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장 근육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심부전이나 협심증으로 이어집니다. 콩팥 역시 미세한 필터들이 모여있는 장기인데 수압이 들쭉날쭉하면 이 필터들이 다 망가져서 결국 만성 심부전으로 이어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 점수가 80점이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100점과 0점을 오가면서 평균 50점인 것과 꾸준히 50점인 것은 몸이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차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이 괜찮아도 출렁임이 크면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내 혈압은 이렇게 춤을 추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혈관의 노화, 즉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건강한 혈관은 쿠션처럼 압력을 흡수해주지만 딱딱한 혈관은 그 압력을 그대로 반사해버리죠. 두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깨지기 쉽습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해서 혈압을 팍 올렸다가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기에 불규칙한 수면 습관, 짠 음식 섭취, 그리고 들쭉날쭉한 혈압약 복용 시간이 기름을 붓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고혈압, 전문 용어로는 조조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혈압 변동성이 큰 분들은 이 아침 시간대에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기상 직후부터 오전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보신 적이 있나요? 병원은 보통 낮에 가시잖아요. 낮에 잰 혈압은 정상인데 아침마다 내 혈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가면고혈압이라고도 부릅니다. 병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발견되지 않는 고혈압이라는 뜻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고혈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밤에 잠을 잘 때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심장도 쉬고 혈관도 휴식을 취하니까요. 그런데 혈압 변동성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밤이 되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내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하루 24시간 내내 혈관이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저 낮에 병원에서 잰 수치 하나만 믿고 있다는 건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력하게 제안하는 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가정혈압 측정의 생활화입니다. 가정혈압 측정 귀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보험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1분, 2분 재는 혈압은 여러분의 진짜 혈압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이라 긴장해서 오르는 백의 고혈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집에서는 높은데 병원에서만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혈압의 변동성을 잡으려면 하루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고 식사 전에, 약 드시기 전에 식탁에 앉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 재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하루 2번,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합니다. 요즘 나오는 혈압계들은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기록하기도 편합니다. 이 수치들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비로소 내 몸에 딱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식습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혈압의 출렁임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나트륨을 줄여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짠 음식은 혈액의 양을 늘려서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싱겁게 드세요 라고 하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칼륨이라는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악당이라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영웅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 그리고 바나나, 토마토, 고구마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 요리를 좋아해서 나트륨 섭취가 많은 편인데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한 주먹만큼은 꼭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 변동성이 큰 분들은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200, 300까지 치솟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인 리듬입니다. 하루 30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 가벼운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혈압 변동성을 줄이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평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춤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지휘자입니다. 화가 나거나 긴장했을 때 뒷목이 뻐근해지는 느낌, 다들 받아보셨죠? 그 순간 혈압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은퇴, 자녀 문제, 건강 걱정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심호흡만 잘해도 혈압을 10에서 20 정도는 즉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뱉는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날뛰는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뇌를 쉬게 해주세요. 마음이 잔잔해져야 혈압이라는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약 복용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다가 오늘 혈압이 정상이네? 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 약을 끊어볼까? 하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양을 조절하십니다. 이것이 혈압 변동성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을 내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지고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약이 몸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야지 스스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꾸준함이 곧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균이 괜찮아도 출렁임이 크면 위험하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이 너무 거칠지 않게 잔잔하고 평온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 혈압을 체크하는 작은 관심, 채소 위주의 식단,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10년, 20년 뒤에도 맑은 정신과 튼튼한 심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혈압계를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